자, 1월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오늘 NBA 경기랑 유럽 축구 경기 많죠.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일정 좋아요 수가 안 넘으면 이제 유튜브에 좋아요 수 넘을 때까지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일정 5명 이상 좋아요 눌러줘야지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그냥 올리겠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유튜브 만약 5명이 좋아요 이상 안 됐다 그럼 잘 안 올릴 거예요. 나도 혼자 좀 부리려고 이거 무조건 해주니까 안 될 것 같아. 유튜브 좋아요 꼭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좀 추천 좀 눌러주세요. 들어오신 분 눈팅만 하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NBA 된 줄 알았어. 멤피스 프렌의 애틀란타 역배까지 푸근하게 맞추고 경기 양상까지 참 잘 맞췄어요. 멤피스는 한 20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1점 차로 졌죠. 제가 자젝주랑 랜델 못 막을 거라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오클라호마가. 근데 멤피스도 마지막에 이제 가드진들 못 막아가지고 졌긴 했는데 어쨌든 프렌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추천도 맞췄고, 애틀란타도 이길 거라고 봤어요. 역배 과감하게 갔죠. 근데 휴스턴도 웬만하면 이기지 않겠나, 2번 연속 지겠나 싶었는데 졌어요. 참 4쿼터에 거의 더블 스코어였죠. 34대 17이었나? 참 그 점수를 지키지 못하고 지는데, 와, 4쿼터에 너무 안 들어가더라. 그리고 막판에 또 마지막 폴더가 틀렸습니다. 한 폴 낙이고, 축구도 도르트문트 무승부 떴고, 세네갈도 햄무 떠가, 제 세네갈 무 아니면 햄무 경기라고 했죠. 제가 무를 선택했는데 햄무가 떴어요. 다 한 폴락. 낮에도 배구도 한 폴락. 전형적인 제가 틀리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빨리 끊어야 되죠. 이게 한 폴락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가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오늘 꼭 끊읍시다.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축구 아까 낮에 제가 올렸어요. 축구 제 게시판에 참고하라고 게시판이 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2개 일치하는 경기 있으면, 추천이 있으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거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축구 중에 뭐였지랑 기억이 안 나네. 뭐였죠? 코모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코모가 좋아 보였다. 코모가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이제 파브레가스의 축구 철학이 이 팀에 완전히 녹아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로냐도 한참 잘 나갔었는데 최근에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코모가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 이기도 근데 이탈리아 리그 특성상 1점 차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이제 농구 봅시다. 농구 먼저 오늘 몇 경기 없죠? 미네소타와 클리블랜드. 이거 이틀 전에 어제 붙었죠. 어제 보고 연속적으로 하루 쉬고 또 붙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제가 클리블랜드 프렌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기 하나 틀려가지고 한 폴락 했었죠, 그때도. 내일 근데 클리블랜드 미네소타에 안 나오는 선수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가 3시 경기라서 배트맨에서는 이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경기 미네소타에 지금 결장자가 회색깔로 퀘처너블이 돼 있는 게 누구 있냐면 에드워드 앤트맨이랑 랜들이에요. 둘 다 핵심 오브 핵심이죠. 그죠? 지금 막혔나? 아까까지 그랬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대로네요. 네,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핵심이에요. 한 명은 가드진 1옵션이죠. 에드워즈 거의 올스타고, 올스타죠, 올스타. 그리고 랜들 올 시즌에 완전히 개가천선해가지고 엄청 잘합니다. 얘가 나온지 안 나온지도 엄청 커요. 둘 다. 둘 중에 한 명은 안 나와도 조금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전력적으로 앞섭니다. 이게 이제 리턴 매치라 가지고 경기 외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번씩
붙으면 연속적으로 한 게임씩 따로따로 한 게임씩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것도 좀 잘 통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직전 경기 한번 살펴보자면 미네소타의 3점이 거의 50%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38개 던져서 20개 들어갔을 거예요. 이 경기 보면서 제가 기겁을 해가지고 숫자까지 외워버렸습니다. 38개 중에 20개, 확률이 거의 55% 그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리고 미네소타의 빅맨 조합 있죠. 랜들과 고베어를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클리블랜드 그 모블리랑 알레니, 걔들은 빼빼로 조합이에요. 깡 말랐거든요. 근데 랜들과 고베어는, 랜들은 이제 조금 살집이 있고 고베어는 마르긴 했지만 키 크면서 말랐는데 완전 깡 마르진 않았어. 기본적으로 웬바냐마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요, 몸이. 그래서 그 두 명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랜들과 고베어가 또 나온다면 클리블랜드는 아무리 홈이라지만 또 못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다만 저는 미네소타의 랜들과 에드워드 둘 중에서 한 명 이상은 못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으로 보면, 레이팅으로 보면 미네소타 이긴 게 맞는데, 클리블랜드 홈이라는 점과 미네소타의 결장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라서 클리블랜드가 경기에 임한 자세가 좀 더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클리블랜드 승 쪽으로 보고, 다만 마헨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 직전 경기를 봤던 사람이라면 마헨 가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마헨, 프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미네소타 프렌을 고를 것 같아요. 그 랜들과 에드워즈 둘 중에 한 명이 빠진다고 해도. 자, 클리블랜드 승에 미네소타 프렌 쪽으로 보고, 언더오버는 239.5 언더 볼게요. 직전 경기처럼 3점 슛이 그렇게 개폭발하지 않는 이상 오버 뜨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인디애나와 마이애미. 자, 인디애나 연패 끊었죠. 제가 직전 경기에 인디애나 연패 끊을 거라고 인디애나 역배를 추천드렸습니다. 맞췄는데 다른 경기 틀려가지고 한폴락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마이애미 직전 경기에서 그 시카고랑 붙을 예정이었는데 운동장 사정으로 취소가 돼가지고 오랜만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 인디애나 아직까지도 메서니라든지 좀 빠진 선수들이 주전급들 오비토핑 같이 해가지고 한 두세 명이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거의 풀주전이라 보시면 되고, 레이팅상으로 마이애미가 앞서고, 최근 팩터상은 인디애나가 역시나 바닥을 기고 있죠. 마이애미가 훨씬 좋아요, 최근 팩터상으로. 이 경기 승패로 보면 마이애미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 언오버는 237.5 언더 보는데, 인디애나가 직전에 연패를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상자가 좀 있긴 하지만 최근 상황은 그래서 좀 나은 편이에요. 계속 4-5명 이상씩 빠져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한 명씩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 인디애나가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원래 연패 깨는 게 힘들지 한 번 깨면 연승 한두 번 정도 더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력적으로 보면 마이애미인데 경기 공학적으로 보면 인디애나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아시겠죠?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을 보지만 소액으로 가실 분들은 인디애나 역배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디트로이트와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클리퍼스는 백투백이에요. 안 그래도 얘들은 늑다리들인데 경기까지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 거예요. 오늘도 하드는 35분 넘게 뛰었고 레더스는 30분 살짝 안 뛰었는데 그래도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 거다. 상대는 디트로이트의 그 최고의 공격 듀오 커닝햄과 두렌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렌은 빠지고 커닝햄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인 해리스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밑이 살짝 헐거워진 상태지만 디트로이트는 워낙 그 스쿼드가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커닝햄이랑 두렌 안 나온 경기에서도 이긴 경기가 꽤 많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그죠? 그래서 커닝햄 두렌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클리퍼스가 쉽게 역패를 터뜨릴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 디트로이트 승일 가능성은 높은데 이 클리퍼스 노련한 하든이랑 레더드의 지금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을 보지만 최근 경기력 감안해보면 클리퍼스 역배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배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다면 클리퍼스 프렌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220.5 오버 쪽으로 볼게요. 다음 보스턴과 샌안토니오입니다. 보스턴 백투백입니다. 얘들은 참 팀을 잘 만들었다는 게 한두 명 빠졌다고 해가지고 아해되는 그런 팀워크가 아니에요. 테이턴 빠지고 뭐 포른징기스 가고 호포드 절로 가고 뭐 헐리데이 딴 데 가고 했는데도 뭐 차포 마사 거의 다 빠진 거잖아. 근데도 화이트랑 브라운 둘이서 잘해주고 있어요. 프리차드도 식스맨에서 올라와가지고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팀 무시할 수가 없는 팀입니다. 3점 잘 들어가는 날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보스턴은. 다만 오늘 백투백이고 상대가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는 뭐 어쨌든 뭐 웬바냐마가 뛰게 돼있고 내일 경기는. 그렇다면 이 경기는 체력 빠진 보스턴보다는 팔팔하고 젊은 샌안토니오가 좀 더 낫습니다. 낫고 다만 보스턴이 3점슛도 잘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잘 들어갈 가능성보다 이번에는 못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스턴도 샌안토니오가 웬바냐마가 있으면 안 그래도 보스턴은 골밑이 약해. 쿠에타가 살짝 늘긴 했는데 그래도 골밑 공략 자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코넷이랑 그 웬바냐마 짓고 있는 골밑 돌파가 안 되면 얘들 외곽으로 계속 쏠 수밖에 없는데 그 스페이싱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골밑에 계속 외곽에만 다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 수비하기는 수월해요. 그래서 3점 슛이 찬스가 더 많이 안 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 프렌에 230.5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보스턴이 3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샌안토니오도 3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언더 쪽이 많이 유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카고와 댈러스. 자, 시카고 직전 경기 마이애미랑 붙어야 되는데 운동장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죠? 그거 아시죠? 그 시카고 구장은 미국 북부 지역에 있는 구장들은 아이스하키 구장이랑 공용으로 쓰는 구단들이 많아요. 근데 시카고도 시카고 블랙호크스인가? 걔랑 같이 써. 그래가지고 그거 아이스하키 경기 때는 이제 얼음 그대로 쓰고 아이스하키 경기 끝나면 이제 시카고 불스 경기할 때는 그 위에 이제 바닥 판넬을 다 깔아요. 다 깔아서 맞춰가지고 다시 개장을 하는데 그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그 작업을 경기 때마다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미국 스케일 무섭죠. 그거 잘 보관했다가. 근데 이 직전 경기 때 얼음을 그 얼음 위에 깔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영상 13도인가까지 올라갔어요. 13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얼음이 녹아버린 거야. 냉각 장치도 잘 안 들었던 것 같고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물들이 이제 코트 위로 계속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자막 보면은 그 응결로 인한 딜레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컨덴세이션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사전 찾아봤더니 컨덴세이션이었나? 응결 뭐 물기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얼음 때문에 녹아가지고 돼가지고 그게 연기가 됐었고 오늘은 뭐 제대로 했겠죠. 그래서 경기를 할 거고 내일 시카고와 댈러스 경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거는 역시나 결장자예요. 결장자가 두 팀 다 양 팀 다 상당히 많다. 일단 시카고는 기디 계속 빠지고 있고 콜린스 빠지고 있고 그리고 휴어터랑 스미스도 지금 회색깔이에요. 댈러스는 더 심각해요. 워싱턴 데이비스 빅맨 자원이죠. 특히 데이비스 갈매기 빠진 건 너무 뼈 아픕니다. 그리고 식스맨으로 나와가지고 그 스코어러 역할을 해줬던 브랜든 윌리엄스도 빠집니다. 양팀 비교해봤을 때 좀 더 타격이 큰 팀은 저는 댈러스라고 보고 있어요.
데이비스가 빠지고 데이비스, 워싱턴, 윌리엄스 셋 다 스코어러입니다. 주요 스코어러. 얘들 빠지면 되면은 일단 크리스티, 탐스는 거의 그 3점 외곽밖에 기대가 안 되고, 개포드는 센터 자원인데 얘도 득점력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댈러스에 최근에 볼 핸들러 역할을 플래그가 하고 있는데 얘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플래그가. 아마 이 경기는 시카고가 기디가 빠져있긴 하지만 지금 기디가 빠진 채로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 시카고고, 직전 경기 푹 쉬어서 체력도 만땅이고 코비 화이트가 복귀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카고 불스가 많이 유리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는 시카고 정배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레이팅은 비슷하고 최근 팩토로 비교해보면 댈러스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카고가 엄청 안 좋아서 그래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시카고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승에 232.5 오버를 볼게요. 왜냐하면 AD가 빠지게 되면 뭐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가 좀 많이 약해집니다. 댈러스도 페이스가 빠르고, 시카고도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페이스 1등, 2등 왔다 갔다 해서 최근에 많이 떨어질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겠죠. 댈러스가 페이스 올리면. 그럼 이 경기는 232.5는 다소 조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 유타와 샬럿 경기 봅시다. 마지막 경기 유타와 샬럿. 참 제가 좋아하는 팀이 나옵니다. 샬럿 너무 좋아요. 저는 샬럿이 이 팀이 너무 좋아. 직전에 샬럿이 진다고 해서 인디애나가 역배 터질 거라고, 샬럿 칠 거라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팀이 질 거라는 걸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샬럿은 정말 매력적인, 또 칼크브레너까지 복귀해요. 샬럿은 거의 풀 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디프디 최근에 살짝 부진이고, 그리고 라멜로 볼은 딥3든 뭐든 3점 던지면 다 들어가는 수준 최근에. 그리고 디아바테는 키는 그렇게 안 큰데 공격 리바운드만큼은 거의 예전에 데니스 로드맨 수준입니다. 정말 잘 잡아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 강백호 느낌이에요. 강백호가 딴 건 몰라도 리바운드 엄청 잘 잡았잖아요. 그리고 미들슛 뭐 점프슛 전혀 없는데 오로지 덩크만 찍잖아. 딱 디아바테가 그래요. 제 자유투 아니면 덩크입니다. 무조건 덩크 찍으려고 들어가요. 딴 게 너무 떨어져서. 리바운드 엄청 잘 잡고, 선수들이 너무 확실히 색깔이 너무 확실해.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못하고. 그래서 크리플, 볼, 그리고 디아바테 있고, 그리고 칼크브레너도 올 시즌 루키 센터긴 한데 뭐 성실하게 플레이 해주는 선수고, 그나마 이제 브리지스랑 브랜드 밀러, 요 두 명이 작은 육각형 선수예요. 웬만큼 다 잘해. 특히 밀러는 정말 잘해요. 직전 경기 퇴장 당하긴 했는데 정말 잘하는 선수. 그 두 명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나머지 3-4명들이 개성이 보태져가지고 정말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4년 안에는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유타는 내일, 유타도 좋은 팀인데 내일 마카덴이 빠져. 에이스죠. 마카덴이 아이스예요. 키도 2m 한 13, 16 정도 돼요. 키도 크고 3점도 던질 줄 알고, 요즘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빅맨이라 보면 되고, 이 선수가 작년까지는 터질 듯 말 듯 뭐 에이스도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조금 하향 탔다가 올 시즌에 잘하고 있어요. 유로 대회 때도 잘했었고, 내일 못 나와. 그리고 루키 에이스 베일리 못 나오고, 그죠? 그리고 다른 센터 자원 너키치도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너키치와 마카넨 더블 트윈 타워로 직전에 오클라호마를 잡을 뻔했죠. 근데 이 두 명이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샬럿은 4번, 5번 자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위력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디아바테도 뭐 리바운드만 잘하지 골 밑에서 득점 생산력 자체가 높진 않기 때문에. 칼크브레너도 자기가 창의력 있게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받아먹는 슛은 잘하지만. 근데 상대에 마카넨이랑 너키치가 없다 그러면은 칼크브레너랑 디아바테가 웬만큼 활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센터 골밑 싸움도 샬럿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외곽은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샬럿이 10경기 기준으로 3점 성공률 상점 개수 제일 많은 팀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유타 또 3전 수비도 안 좋고 마카렌이 빠진다면 샬럿이 되게 유리한 경기가 될 겁니다. 저는 간다면 1픽은 샬럿 마헬입니다. 샬럿 마헬이고 언더오버가 239.5가 기준점인데 얘들 샬럿 지금 페이스가 살짝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뭐 라멜로볼 들어오면 좀 빨라지고 막 그러는데 유타도 3, 4위 하다가 지금 9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카넨이 빠지면 페이스가 유타는 더 올라가요. 이상하게 막 난사합니다. 잘 들어가면 막 200 합쳐서 260, 270점 내고 막 그래요. 마카넨 빠졌을 때 오히려. 그래서 이 경기는 서로 난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둘 다 탱킹 비슷하게 한 팀들이라서 별로 뭐 승부에는 연연하지 않아요. 수비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도 않고. 이 경기 뭐 239.5 높아 보이는 점수긴 한데 얘 둘이 붙으면 오바 뜰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여요. 이 경기는 샬럿 스게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요새 미네 외곽 효율 너무 좋아요. 직전에 미네소타 38개 중에 20개 들어가가지고 제가 물 먹었잖아. 클리블랜드 프랭 가는데 마지막 콜드였는데 개 짜증. 클리퍼스 클리퍼스 나이 제일 많죠. 골스랑 같이. 근데 최근에 클리퍼스 하는 거 보면 하든이랑 레더드 어떻게 플레이할지 다 예상되잖아. 걔 예상 못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어떻게 플레이할지. 근데 알면서도 당해. 더구나 디트로이트 애들 커닝햄도 아직 젊어요. 그죠? 아마 커닝햄이랑 하든이랑 많이 매치업 될 거 아니에요. 걔 둘이 1대1 붙으면 나는 하든이 이긴다고 봐. 노련하게 째꼬라게 계속 자유투 빙 뜯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디트로이트가 확실히 유리한 경기긴 한데 거기다가 클리퍼스가 백투백이고 하지만 클리퍼스를 디트로이트가 쉽게 이길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최근 경기력 괜찮아요. 자, 다 했고 오늘의 1픽은 샬럿입니다. 샬럿 마행 가보시고 오버도 좋아요. 오버 샬럿 마행 오버도 괜찮아 보인다. 디트 주전요? 주전 몇 명 안 빠져요. 디트는 커닝햄이랑 두렘 빠져도 경기력 괜찮아요. 빠지고 거의 다 이겼어요. 폴리드라는 선수가 두렘 대신 들어오는데 키는 작은데 얘 땜빵으로 들어오면 엄청 잘해요. 5번인데 3번처럼 플레이해요. 센터인데 3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해. 자,